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잘 보내셨나요? 새해 첫날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선 새해 전날은 친구도 만나고 또 직접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 보고 새해 인사를 주고 받았고요. 새해 첫날은 부모님 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새해에는 뭐니 해도 떡국을 먹어야겠죠? 저도 엄마가 끓여주신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도 먹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어요. 떡국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사실 요 며칠 되게 추웠는데 그날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저는 새해 첫날부터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2023년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첫날은 어땠나요? 한국에는 두 번의 1월 1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새해 첫날이라고 여기는 양력 1월 1일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 보내는 음력 1월 1일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날이에요. 설날은 한국을 대표적인 명절로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이 다 함께 설날 연휴를 보내고 떡국도 먹고 세배를 하는 그런 뭔가 정해진 풍습이 있어요. 근데 양력 1월 1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양력 1월 1일은 그 당일만 공휴일이에요. 그 다음 날은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면 다 같이 모이기가 좀 힘들겠죠? 양력 1월 1일은 개개인 그리고 집집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3, 2, 1 카운트다운을 하고 큰 종을 치는 타종 행사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한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해에도 술이 빠질 수 없겠죠. 아니면 해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네요. 하지만 새해를 맞이한 다음 날이면 항상 이런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떡국은 먹었어? 해돋이 봤어? 1월 1일에 항상 해야 하는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지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몇 가지 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떡국을 먹는 것과 일출을 보러 가는 거예요. 1월 1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는데요. 이렇게 새해 첫날에 해를 보러 가는 것을 해맞이, 해돋이라고도 해요. 해맞이의 의미는 맞이하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서 오세요 이런 의미고요. 해돋이는 해가 떠오른다는 의미예요. 아마 여러분이 구글에서 새해 해맞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 멀리 수평선에서 붉은 해 윗부분이 조금씩 올라오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가는데요. 물론 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집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집에서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해를 더 잘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에 갑니다. 한국에는 일출을 볼 수 있는 해맞이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산이랑 해안가에 있어요. 유명한 해맞이 명소 중에 하나가 울산에 있는 간절곶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해맞이 명소로 너무 유명해서 심지어 해빵이라고 불리는 해 모양의 빵을 팔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키보다 3배 정도 더 큰 우체통도 있어요.
실제로 편지를 써서 이 우체통에 넣으면 편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올해 1월 1일에는 오전 7시 31분에 해가 떴고요. 매년 해맞이 명소에서 새해맞이 축제도 하는데 일출도 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공연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축제를 재개하는 곳이 많았어요. 3년 만에 축제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했던 간절곶이라는 곳에는 올해 1월 1일에 해를 보러 온 사람들이 1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와, 13만 명이 모였대요. 해를 보러. 이쯤 되면 왜 새해 첫날에 해를 보러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가 1월 1일에만 뜨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왜 가는 걸까요? 사실 저도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365일 매일 뜨는 해를 보러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한겨울에 어두컴컴할 때 나와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새해 아침에 해맞이를 가자고 하면 아니에요. 새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한 5년 전에 큰맘 먹고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산 정상에 가서 해를 보기로 해서 새벽 2시쯤에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다들 자고 있을 새벽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부터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너무 춥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진짜 산에 올라가는 내내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여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해를 보러 가는지. 우선 붉게 떠오르는 해가 정말 장관이었고요. 그때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해가 뜰 때 오! 환호하고 박수도 치고 해서 좀 시끄러웠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정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 그런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새로운 다짐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새해 첫날 해를 보는 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해를 보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 이번 한 해는 뭔가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해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국에서 새해 첫날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면 해 보러 가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전통과 어떤 풍습이 있나요? 아니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뭐니 해도.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땡땡땡이 최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야채도 중요하고 잠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려면 뭐니 해도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새해 첫날에 먹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떡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해 첫날에는 뭐니 해도 떡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저는
외국어를 잘하려면 뭐니 해도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큰맘 먹고. 큰맘 먹고는 여기에서 큰맘은 큰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표현 중에 마음을 먹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는 결심하다예요. 즉, 큰맘 먹다 라고 하면 큰 결심을 하다, 어려운 결심을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걸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휴가 때 항상 국내 여행만 갔어요. 해외여행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서요. 근데 올해는 정말 큰맘 먹고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갔어요. 우리가 큰맘 먹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비싼 거 살 때는 정말 큰맘 먹고 사야 돼요.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새 차를 샀어요. 아니면 큰맘 먹고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5년 전에 큰맘 먹고 새해 첫날에 일출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은 큰맘 먹고 무엇을 해 보셨어요? 3번, 동사 는 내내. 내내는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계속, 1년 내내는 1년 동안 계속. 그래서 동사 는 내내는 이 동사를 하는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친구랑 같이 쇼핑하는데 쇼핑하는 내내 친구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쇼핑하는 동안 계속 친구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 내내 비가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산에 올라가는 내내 여기 왜 왔지? 하고 후회했어요. 4번, 막상. 막상은 여러분의 예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깨닫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보니까 하고 같이 많이 쓰는데요. 막상 동사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많이 써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가기로 했을 때 가기 전에는 혼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의 예상하고 현실이 달랐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가끔 제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한국 남자들이 너무 멋있고 여자들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새해 일출을 보러 갔을 때 처음에는 너무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왜 일출을 보러 가는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막상 한국어를 공부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새해 첫날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